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살롱의 유혜선입니다. 저희 인문학살롱 TV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과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서 이제 조금씩 제 방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인문학살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30년 이상 기업과 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왔고요. 또 10년 동안 기업의 CEO들과 또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라스트 프라이데이 미팅 이렇게 해서 퇴근길에 와인 인문학 살롱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런 인문학 살롱을 유튜브로 가져와서 방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살롱 인문학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인문학 살롱에서는 우리 주변에 좀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행복한 생활 속의 인문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방송을 업로드 하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응원과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따뜻한 이슈가요.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이 트로트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바로티 김호중 씨가 대단한 지금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죠?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김호중 씨는 스타 중에 스타다. 그죠? 장르와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슈퍼스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가수는 참 많죠. 이번에 보니까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김호중 씨 노래는 정말 그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을 끌어내면서 정말 대단한 지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네, 김호중 씨는 성악가죠, 그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받았던 어떤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의 폭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페라와 성악이라는 것은요, 원래 귀족들의 놀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 8학군 그 이후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경쟁이 그게 아이들의 경쟁입니까? 막강한 배경을 주고 있는 그런 그 부모들의 경쟁이죠. 그죠? 그 최근 SBS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성장하면 어떤 어른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상상만 해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그들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기득권층을 차지하겠죠. 그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말하면 자본주의와 신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반항으로 BTS 노래가 아주 세계적인 아미들을 이렇게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미스터 트롯을 진행하면서 김호중 씨가 트로트를 하겠다고 목요일 스승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승과 제자가 말을 하다가 말을 잇지도 못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요. 저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그 가슴 속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한이 있을 것이다. 그죠? 원래 성악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성악하는 제자로 이렇게 보석처럼 찾아내고 길러냈는데 성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좀 넘겨짚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호중 씨는 스타킹 프로그램의 스타가 됐죠. 그죠? 그래서 고딩 파바로티로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배경은 딴따라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배경은 딴따라였다는 거죠. 딴따라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죠? 배고픔, 뭔가 한이 있는 뭐 이런 어떤 음악인데요. 그 음악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경제학자 그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20%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나머지 80%의 모든 시장과 부를 다 차지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렇죠? 뭐 돈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세상.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들만의 세상, 높고 고귀한 이너서클. 그들만의 리그에 발도 붙이지도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그래서 어쩌면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래가 뭔가 가슴속에 북받쳐 오르는 노래로 지금 폭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억눌림과 서러움의 폭발이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이 사회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분함과 억울함.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일반 대중들의 욕망이 이 김호중 씨라는 가수를 통해서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죠. 가슴에 뻥 뚫리지 않나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감동, 그 이상의 감동이죠. 그래서 그의 노래를 통해서 마치 자존감을 회복하듯이,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노래를 듣고 CD를 사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예, 그 이상의 힘이 폭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영만 교수의 책, 곡선이 이긴다라는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쭉 뻗은 직선이 훨씬 더 명쾌하고 빠르고 훨씬 더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왜 곡선이 이길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뭐 김호중은 어쩌면은 한국의 성악계로부터 받았던 그런 서러움을 트로트로 돌아서 자신의 음악을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매하는 김호중의 그 클래식 앨범이 예약 판매 하루 만에 11만 장의 어떤 그 괴물 같은 기록으로 지금 그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앨범과 그 이번에 두 번째 클래식 음반을 포함해서 드디어 100만 장을 돌파하는 정말 그 역대급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렇죠.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지금 링 위에 올라간 선수와 같은데 지금 뭐 제대로 활동도 안 하잖아요. 군복무 중이라서. 근데 이런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기록이 더 세워질지 그거는 정말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이야기했듯이 예측을 불허하는 이 괴물 같은 어떤 폭발이 어떻게 다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울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앨범은요, 워너뮤직이 어떤 회사죠? 세계 3대 메이저 음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경화라든지 뭐 장한나와 같은 이런 그 세계적인 연주 음반을 만들어낸 EMI로 이렇게 많이 그 익숙해진 그런 회사인데요. 또 전설의 소프라노 우리 마리아 칼라스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본 카라얀, 로스트로보비치와 같은 명 연주자들의 클래식 레코딩을 보유한 정말 세계적인 음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음반 워너뮤직에서 우리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클래식을 제작한 이상 이제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그의 성악이 빛난다는 것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클래식 앨범을 녹음을 하면서요, 그 많은 그 평론가들이 세계적인 어떤 음악과와 비교를 해도 그죠?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성이나 음색, 박자, 발성, 뭐 표현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이렇게 맞는가요? 예,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한국의 성악계가 버린 남자 트바로티 김호중은 이제 세계 무대를 접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대단한 쾌거입니다. 세 번째, 버티는 기술입니다. 예. 요즘같이 한 치 앞을 내려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자신의 시대를 기다리며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결국은 이긴다. 라고 이렇게 이게 바로 버티는 기술이죠. 예. 김호중은 트로트의 길을 돌아 성악의 길로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어쩌면 트로트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의 클래식이 그의 노래가 어렵지 않고 더욱더 친근하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클래식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클래식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기술, 곡선이 이긴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꿈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많이 넘어진 아이가 빨리 걷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김호중 씨를 보면서
그죠? 그의 곡순의 아름다운 승리에 이렇게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잘 버팁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모두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